자, 반가워. 기독교 탐사 5번째 시간이야. 뭐 바로 가볼까? 사소한 사랑거리. 그리고 음악을 바꿨어. 좀 별로라는 말이 있었어가지고 새롭게 음악을 바꿔봤습니다. 뮤직 큐. 친구랑 다투고 1년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드디어 화해했어요. 축하합니다. 그치, 원래 사람 때문에 제일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제일 행복한 거지. 원래 그래. 축하해. 자, 그 다음 우리 누나 결혼합니다. 드디어 해방되었어요. 축하해주세요. 축하합니다. 네, 누나를 축하하는 게 아니야. 너를 축하하는 거야. 진짜로 축하해. 해방됐구나. 드디어. 오케이. 핸드폰 바꿨어요. 아이폰 5에서 11로. 축하합니다. 이거는 너를 축하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업보에서 해방된 아이폰 5에게 축하를 보내는 거야. 정말 수고했다 아이폰. 축하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즐겁게 수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머리 위를 돌고 있는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카메라는 24시간 동안 나를 촬영하고 심지어 나의 모든 생각까지 텍스트로 기록해준다면 나는 내 일주일간의 자료를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나를 사랑하는 가족, 친구에게는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오히려 그들에게만큼은 보여줄 수 없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실망감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나는 오늘도 좋은 사람인 척 가면을 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쓴 가면의 두께만큼 사랑받는다. 나를 믿어주는 부모님, 날 착하다고 말해주는 친구, 나를 응원해주는 주위 사람들. 나는 그 사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내 안의 악함 때문에. 자, 우리 그동안 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복습하고서 들어갈게. 자, 우리는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중이야. 자, 그래서 내가 그 2가지 원인을 짚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 중에 첫 번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야.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악함이었지. 맞아. 악함 때문에 우리 삶은 불행한 것 같아. 근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잘 공감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악함을 한 주 한 주 분석하는 중이었어.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뭘 봤지? 타인의 악함. 우리의 삶은 타인의 악함 때문에 불행해.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타인의 악함이 계속 우리를 간섭하거든. 맞아.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어. 어때? 좀 이 이야기에 공감이 갔니? 그 노트를 보니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로 제 안의 악함을 발견했어요.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 맞아. 우리 안엔 정말로 악한 본능이 가득한 것 같아. 내가 평소에는 그걸 인지하지 못해서 혹은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는 나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악한 본능이 가득하더라. 이게 바로 지난 수업의 내용이었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악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증거는 또 있는 것 같아. 뭐냐면은 우리는 한 번도 악을 배운 적이 없어. 생각해봐. 우리가 태어나서 가정교육을 받고 유치원, 초중고를 거치면서 누구도 우리한테 악하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다 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겁나 가르치지. 자, 한번 얘기해보자고. 만약에 유치원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해보자. 자, 어린이 여러분, 친구랑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친구가 실수로 나를 밀쳤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친구야, 지금부터 네 어금니에 번호를 써주는 게 좋을 거야. 나중에 낄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교육은 없다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친구랑 같이 놀고 있는데 친구의 입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야, 똥 뱉어!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은 없다고. 아무리 화나고 불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선을 항상 베풀도록 배워온단 말이야. 그래서 도덕도 배우고 인성도 배우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선은 내 몸에서 잘 안 나오는데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악은 너무너무 잘 나오지. 내가 이걸 언제 느꼈을까? 우리 애를 보고 느꼈는데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 언제였냐면은 우리 첫째가 18개월쯤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딱 새벽이만큼 크기였을 때야. 우리 첫째 노을이가. 그때 이제
불가피하게 얘를 조수석에 앉히고 어디를 가야 했었어. 근데 옆에서 얘가 자꾸 그 차 기어를 만지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만지면 큰일 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따끔하게 얘기했지. 그래서 기어 손 대려고 할 때마다 안 돼! 안 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느꼈어. 아, 이걸 만지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다음부터 얘가 뭐를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기어에 손을 내가 올리고 있잖아. 그러면은 내 손 위에 그냥 지 손을 막 가져다 대. 이렇게 그냥 노래 부르면서 야 하면서 와 이렇게 가져다 대는 거야. 그냥 자꾸 이렇게 내 손 위에. 그런 거 보다 했어.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내 손을 이렇게 들었다 놓는 거야.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야 똑같이 노래 부르면서 야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그냥 이렇게 하길래. 근데 자세히 봤더니 내 손을 딱 올리고서 그 반대 손을 이렇게 기어를 만지려고 하는 거야.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18개월밖에 안 된 애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남을 기만하는 법을 터득했어. 나는 한 번도 그걸 알려준 적이 없었는데. 그걸 생각한다면은 사람은 악한 게 맞는 것 같아. 누구 화내고 때리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는 배우지 않아도 정말 자연스럽게 나와. 그게 바로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노트를 봤더니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런 결심을 했어. 아,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어요. 앞으로는 좀 그런 걸 참아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거지. 이게 되나? 결심한다고 해서 사실 그런 악한 마음이 피어오르는 걸 막을 수는 없거든. 그리고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 분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보니까 참 우리 사는 게 쉽지 않더라. 이게 바로 내 주장이야.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악함의 어떤 면을 함께 살펴볼까? 우리 영상 하나만 보고 시작할게. SK와 현대가 3세가 대마를 사들여서 피운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SK그룹 3세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입건된 현대가 3세를 상대로 귀국을 요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경찰이 SK그룹 창업주 최종건 회장의 손자인 31살 최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SK 계열사에서 근무 중인 최 씨는 경기 성남에 있는 직장에서 붙잡혔는데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서 농축한 액상 대마 등을 구매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혐의로 입건된 또 다른 재벌 3세가 있습니다. 이 바로 현대가 3세인 29살 정모 씨입니다. 이 YTN이 앞서 단독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는데 최 씨와 비슷한 액상 대마를 사들여 피운 혐의입니다. 이들이 마약 투약을 위해서 모임을 해온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 10명이 조금 안 되긴 하는데 다른 일반인 또는 부유층 자제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거래한 정황 역시 포착된 상태입니다. 자, 이런 뉴스 보면은 이해가 안 가. 아니, 굳이 저짓거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재밌게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저러고 사는 거지? 아니,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재밌는 걸 왜 못 누려?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SK, 뭐 LG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흔하게 듣는 기업이니까 뭐 그냥 부장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친구 중에 그 그냥 중소기업 회장 아들이 있었거든? 그쯤만 돼도 진짜 클래스가 달라.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고등학생 때 아침에 아빠가 학교를 데려다 주고 내리는 친구한테 오늘 학교 생활 열심히 해 하고서 용돈으로 주는 게 10만 원이야. 하루에 10만 원. 그게 벌써 한 10년 전, 15년 전? 근데 그 가정은 그 액수가 굉장히 절제시킨 액수였어.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대기업의 손자, 손녀 이 정도면은 클래스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이 아니야. 그냥 돈을 무한으로 갖고 있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니야, 진짜로. 자, 그렇다면은 그걸 갖고 얼마나 재밌게 살 수 있어. 저기 신세계 백화점 가. 그 다음에 명품관 가는 거야. 이렇게 백들이 있으면은 고르는 거야. 근데 뭘 골라? 이거 살까, 이거 살까가 아니지. 이 줄 살까, 이 줄 살까 고르는 거지.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전화하는 거지. 아빠 고르기 힘들어서 그런데 여기 인수하면 안 될까? 근데 이거 보는 유학생들 어때? 이런 거 해? 못 하잖아. 니네 어디가? 명품관 가? 안 가잖아. 어디가? 올리브영. 왜 거기가? 싸니까. 자, 그러면 거기 싼 데 가서도 막 골라? 아니지. 막 비교하고 막 가격 체크해보고 또 그 와중에 혹시 잘못 살까 봐 인터넷에 언니들 이거 색깔 어울릴까요? 이거 어때요? 막 이거 향 어때요? 물어보고 그래서 고민해서 하나 산 다음에 써봤는데 안 맞아. 그럼 어떻게 이거 버려? 안 버리잖아. 당근마켓에 올리지. 올릴 때 또 뭐라 그래? 또 뻥치잖아. 아 이거 색깔은 참 예쁜데 제 옷이랑 안 맞아서 올립니다. 근데 돈 많으면은 그걸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남학생들 핸드폰 살 때 어떻게 해?
뽐뿌 가서 그냥 밤새지. 뭐 어디가 싸네, 신도림이 싸네, 강변이 싸네, 가가지고서 할부 원금 얼마예요, 이 자식이 나한테 눈탱이 치는 건 아닌가 계속 막 알아보고 한 다음에 사면은 이거 혹시 기스 날까 케이스 끼우고 필름 끼우고 덜덜덜덜 떨면서 집에 오잖아. 왜? 돈이 없으니까. 근데 돈 많으면 그런 걱정이 없어. 그냥 아이폰 같은 거 압구정길 정품 가서 사는 거야. 뭘 할인을 받아. 그냥 사는 거지. 얼마나 편해. 자,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짓을 하냐는 거지.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 자, 나는 그 원인을 우리의 오늘 수업 주제에서 한번 찾아볼 거야. 악함이 우리에게 주는 비참함, 바로 욕심이야. 자, 물론 우리 모두가 욕심을 갖고 있고 굉장히 친숙한 존재이지만 이 친구를 한번 자세히 깊게 살펴볼 거야. 이 친구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게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지. 자, 근데 이 욕심에는 법칙이 있어. 뭐 관성의 법칙 아니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정말로 항상 빼놓지 않고 작용하는 법칙이 있거든. 자, 그 욕심의 법칙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 욕심은 약간 사람의 위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위가 이렇게 있는데 음식물이 요만큼밖에 안 차. 그러면 어떠지? 자, 이만큼, 이 화살표 크기만큼 배가 고프지? 이게 바로 욕심의 법칙 첫 번째야. 뭐냐? 비어있으면 배고프다. 분명히 저걸 갖고 싶어. 근데 내가 저만큼까지 도달하지 못해. 혹은 내가 저 꿈을 이루고 싶어. 근데 내가 그 꿈까지 이루지 못해. 그러면 진짜 배고프거든. 아, 나 왜 저걸 이루지 못하지? 아, 나 왜 저걸 갖지 못하지? 정말로 배고파.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욕심을 드디어 채웠어. 갖고 싶은 것을 가졌고 내가 갈망하는 꿈을 이루었어. 자, 그러면은 반드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 위의 크기가 늘어나. 자, 이게 바로 욕심의 두 번째 법칙이야. 채우면 반드시 늘어난다. 자, 그러면서 아까처럼 여기 또 이 빈 공간만큼의 배고픔이 발생하겠지? 자, 이게 바로 욕심의 두 가지 법칙이야. 다시 뭐라고? 비어있으면 배고프다, 채우면 늘어난다. 자, 그래서 그 늘어났기 때문에 생긴 빈 공간만큼 또 배고프고 그걸 채우면 또 늘어나고 채우면 또 늘어나고. 자, 이게 바로 우리 삶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욕심의 법칙이야. 자, 우리가 하고 있는 대단히 큰 착각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저것만 있으면 난 행복할 텐데 하는 생각이야. 내가 저게 없어. 나 저거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소유든 성공이든 사랑이든 저것만 있으면 진짜 나 더 바랄 거 없어. 진짜 딱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이 욕심의 법칙을 떠올린다면 사실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지. 왜? 자, 그만큼의 욕심을 채우면은 만족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욕심의 크기가 반드시 또 넓어지게 되어 있거든. 자,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잘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행복의 공식 각 요소마다 이 욕심의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첫 번째, 소유. 자, 이 소유의 문제와 욕심의 법칙이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래, 사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빠른 만족을 줘. 그렇지만 가장 빠른 허물을 줘. 와, 진짜 내가 이걸 갖고 싶어서 그렇게 갈망했었나? 자, 너희 집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옷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아마 대부분 그 옷들을 하나하나 살 때마다 와, 이거 사서 너무 좋아. 빨리 입고 나가고 싶다. 빨리 외출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런데 그 옷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는 입어도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하지. 자, 그러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해. 왜? 그러면 행복할 것 같거든. 그런데 매번 느꼈을 거야. 그렇게 갈망했던 것만큼 막상 가졌을 때 행복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빨리 허무가 찾아온다는 거.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 백화점에 가면은 VIP가 있지. 어떤 사람이 VIP야? 바로 구매를 많이 한 사람들이 VIP일 거야. 자, 그러면 이 VIP는 가난한 사람일까 아니면 부유한 사람일까? 당연히 부유한 사람이겠지. 근데 정말로 이게 당연할까? 왜냐면은 부유한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가졌고 이미 많은 것을 구매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은 새로운 구매, 새로운 소유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야 돼. 그런데 많은 것을 구매할수록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거지. 결국 백화점의 VIP는 이 사람은 항상 소유에 목마릅니다 라는 딱지하고 같은 거야. 그거 생각한다면 참 소유가 우리한테 행복을 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공에 있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자, 우리가 살면서 이룰 수 있는 성공은 되게 많이 있을 거야. 뭐 어떤 꿈을 이룬다,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진다, 뭐 많이 있겠지만은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성공 중에 하나는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직업을 가지는 게 성공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그 직업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이 검사를 들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은 이 검사들은 최소한 성공에 있어서만큼은 더 욕심이 없겠다. 더 남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그치? 판검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공부 어려운 많이 시험에 하죠. 붙은 사람들이라는 네. 거예요. 굉장히 공부 많이 어려운 한 시험, 사람. 바늘구멍 같은 시험. 그래서 한 번 붙고 나면 평생 자랑하기, 제 얘기죠, 바로 제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농담할 때그 삼풍백화점 앞에 사법연수원이 있던 아주 옛날 얘기인데 저는 이 조직 안에서 어떤 불행을 봤어요, 불행. 왜요? 이 엘리트들의 불행. 일단 법조계는 서울대 출신들이 많아요. 서울대와 비서울대를 나누게 되면 비서울대 출신들은 서울대 출신들을 볼 때에 약간 좀 어떤 불편함 내지는 열등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서울대 나오고 시험 붙었으면 다 괜찮지 않을까? 서울대 나와서 시험 붙은 친구들은 4학년 때 시험 붙은 친구들에 대한 아주 복잡한 마음이 있어요. 졸업 4학년 전이냐 때. 졸업 후냐. 비서울대가 서울대에 느끼는 열등감의 폭보다 4학년 때 붙은 친구와 아닌 친구들 사이 이 폭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4학년 때 시험 붙은 사람들, 또 4학년 때 시험 붙은 사람들 나름대로 성적 좋은 사람들은 법원 가고 그다음에 검찰 가고 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더 괴로운 거고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고 사법연수원 때도 계속 이 얘기들 해요. 형 기억하잖아. 내가 그때 연수원 수료 시험 칠 때 내가 그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시험 칠 때 허리 아프고 머리 아픈 건 모두가 아파요. 모두. 법원 가는 사람들은 다 얻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법원 가는 사람들은 서울 발령받은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 1등은 행복하겠네요. 최소한 1등 한 명만 행복할 수 있는 건데 1등은 대체로 어떻게 돼요? 몰라요. 단명합니까? 나는 얼굴이 못생겼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하면 왜 불행을 왜 찾는 거예요? 정신이다. 다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지. 저 상황 되면은 최소한 어떤 성공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채웠더니 또 욕심이 늘어나고 체온이 또 늘어나고 끝이 없더라는 거지. 자, 근데 이거를 보는 너희들 중에서는 난 딱히 성공 욕심이 없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 근데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한 사람을 이기고 싶은 마음. 또래끼리 모여 있어. 근데 자꾸 나한테 얄밉게 하는 애가 있어. 아니면 자꾸 나를 누르려는 애가 있어. 그래서 나는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쟤를 이길 만큼만 성공하고 싶어. 예를 들면 쟤보다 얼굴이 예뻐지든 아니면 쟤보다 돈을 많이 벌든 쟤보다 좋은 차를 몰든 우리는 그런 꿈을 꾸거든. 사실은 근데 그게 바로 성공에 대한 욕심 혹은 명예욕인 거지. 예를 들면은 뭐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어. 그러면 1억 버는 사람들끼리 어울릴 거 아니야. 근데 딱 거기 갔더니 한 3억 버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무시해. 선진 씨, 우리 별장 파티 할 건데 선진 씨네 별장 한번 가봐도 되죠? 별장이 없어요? 해외 별장 그런 거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선진 씨 좀 어려우신가 보네. 뭐 이런 식으로 나를 도발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좀 더 벌고 싶겠지? 5억, 10억까지 벌었어. 자,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즐겁게 교제를 하는데 그 중에 또 20억 버는 애가 나를 도발하기 시작해. 선유 씨 이번에 요트 파티 할 건데 한강에 요트 갖고 오시면 돼요. 갖고 올 수 있죠? 요트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이런 식으로. 결국 우리 안에는 분명히 성공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것이 지금이야 낮은 단계에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공과 명예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수록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커진다는 걸 발견할 거야. 근데 뭐 이런 마음들이 지금만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느 위치에 가든 똑같이 발생하는 마음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사랑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나중에 굉장히 꿈꾸는 결혼 생활 로맨스 중에 하나가 같이 장을 보는 거더라고. 같이 카트 같이 밀면서 자기 집에 채워넣을 거 하나하나 구입하고 정말로 설레는 순간. 자, 결혼 9년차 입장에서 장 볼 때 설렐까요? 안 설렐까요? 그런 거 없어. 뭐 설레 빨리 사야지. 마트 도착하면은 자 당신은 정육 코너, 자 나는 생선 코너, 자 출발. 딱 가서 갖고 오고 착착착착. 그 다음에 안 산 거 없나? 핸드폰 보고 탁탁탁탁. 근데 참 마음이 쓸쓸한 거지. 분명히 옛날에는 굉장히 꿈꿔왔던 순간이었고 또 이걸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막상 이런 상황이 내 것이 되니까 이 욕심이 끝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행복을 못 느끼고 행복하려면 저것도 있어야지 저것도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아마 너희도 연애할 때 되게 많이 경험했을지도 몰라. 뭐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되게 사귀고 싶어. 그래서 마음 소가를 굉장히 오래 했다가 드디어 사귀었어. 사귀어서 처음에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것만으로는 내게 행복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을 때 채웠더니 욕심이 더 늘어나는 거지. 그걸 생각한다면은 사실 내가 갈망하고 있는 사랑도 막상 이루었을 때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행복의 공식 3가지에다가 하나만 더 지금 추가를 하고 싶어. 뭐냐면은 감각. 자, 우리는 오감이 만족되었을 때 행복함을 느끼지. 멋있는 것을 본다든가, 아니면 맛있는 걸 먹는다든가, 아니면 즐거운 성적인 경험을 한다든가. 맞아, 우리는 그때 행복을 느껴.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문제는 뭘까? 내가 원하는 감각을 채웠을 때 욕심이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지? 바로 무뎌짐이라는 현상으로 이어져. 자, 이걸 떠올린다면은 이 사건의 내막이 이해가 가는 거지. 뭘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친구들은 정말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감각들만 가지고 평생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문제는 뭐야? 이 무뎌짐에 개입하면서 이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이 합법적인 선 내에서는 이미 다 경험해봤어. 어떤 걸 경험해봐도 나에게 새롭지 않고 즐겁지 않아. 이젠 다 무뎌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영역까지 넘어가야지만 내 삶에 즐거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떠올렸을 때 우리가 어떤 감각을 하면 즐거울 거야, 아니면 이런 경험을 하면 즐거울 거야 라는 게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오히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더 위험한 목마름을 만들 수도 있는 노릇인 거지. 자, 이러한 욕심의 법칙 때문에 우리가 갈망하는 행복의 공식이 막상 얻었을 때 허무할 수 있는 것 같아. 지금 되게 간절하게 원하는 꿈, 사랑, 소유지만 막상 그것을 얻었을 때 허무하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마음이 아플 거야. 근데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얻은 행복의 공식이 더 큰 욕심으로 가는 위험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지금은 내가 뭐 큰 욕심 부리지 않는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하나 꿈을 이뤄가면서 아니야, 저기까진 가야 돼, 저기까진 가야 돼. 옛날엔 내가 참 철없었지, 이 정도에 만족한다고? 아니야, 더 큰 거, 더 큰 거. 이런 욕망 때문에 결국 우리가 평생 동안 고생해야 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욕심의 법칙은 우리 안에서 2가지 불행을 만드는 것 같다. 첫 번째, 만족을 뺏어간다. 자꾸 배고파지거든.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2번째, 자기 파괴적인 목마름을 만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엔 되게 간단하게 채울 수 있는 욕망들이었어. 이 내 욕망의 크기가 작을 때는 예를 들면 저거 갖고 싶어, 돈 모아서 사, 이 정도였는데 나중에 점점 더 욕심이 커져갈 때는 그것들을 채우기가 쉽지 않거든. 그렇다 보니까 막 무리하게 달려간다거나 정말 내 건강까지 벌어가면서 그 꿈을 쫓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재벌들의 사례처럼 옳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서, 즉 나의 악함을 바라서라도 그 목마름을 채우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사실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맞지. 어찌 보면 인류는 그것 때문에 발전한 것도 맞지. 그런데 이 발전을 하다가 정말로 적정한 선에서 멈출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인간의 욕심이 정말로 끝도 없이 가는 거지. 그리고 그 끝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무리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본능을 추구하게 되는 거지. 혹은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능력이 되었을 때는 평생 동안 이 배고픔 때문에 괴로워해야만 하는 거지. 그걸 떠올린다면은 욕심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굉장히 큰 벽이라고 생각을 해. 이걸 볼 수 있는 재밌는 사례 한번 얘기해 줄까? 너희 중에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친구들 꽤 많을 거야, 그치? 근데 다이어트 할 때 의외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 그게 바로 뭘까? 과일이야. 왜 과일일까? 원래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바로 채취한 그런 음식들은 우리를 해롭게 만들지 않거든. 그런데 과일은 먹었을 때 의외로 건강에 좋지 않고 심지어 다이어트를 방해해. 왜 그럴까? 바로 당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야. 자, 사람들이 단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품종 개량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자꾸 당도를 높여가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과일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달아. 마치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의 공산품 수준으로 지금은 과일이 다 달아졌어.
자, 근데 과일이 이 정도까지 달면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아. 근데 어쨌든 사람들 마음에는 단 걸 먹고 싶다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꾸 과일의 당도를 높여가는 거지. 자, 근데 이게 어디까지 높아질지 진짜 모르겠어. 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지금의 당도에도 또 무뎌질 수 있으니까. 결국 그렇게 높인 당도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살찌게 되고 혹은 건강을 쉽게 잃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정리해 볼게.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욕심의 법칙이었어. 없으면 배고프고 채우면 늘어난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불행을 만드느냐? 없으면 없는 대로 괴롭고,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내가 못 갖거든. 아, 난 왜 못 갖지? 괴로움. 그런데 채우면 채운 대로 또 괴로워진다. 아니, 이걸 채웠는데 왜 또 허무한 거지? 왜 또 무뎌지는 거지? 왜 또 난 만족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허무해. 혹은 그러니까 더 채울 거야. 더 채울 거야. 더 채울 거야. 우리는 그 굴레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지. 자, 나눈 질문 가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직접 욕심의 법칙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나요? 즉, 내가 갈망하는 것을 채웠는데 자신의 욕심의 크기가 늘어나면서 그 채웠던 만족이 사라졌던 경험 혹은 무뎌졌던 경험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두 번째, 행복의 공식을 갖췄음에도 이 욕심의 법칙 때문에 불행해진 사례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저 정도면 만족할 만하지 않나? 아니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하고 딱 만족할 만할 텐데 이 사람이 욕심의 법칙 때문에 계속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그 삶이 불행해진 사례를 조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욕심에 취약한가?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욕심을 봤어. 소유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사랑에 대한 욕심, 감각에 대한 욕심.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좀 이 욕심에 굉장히 집착하는 편이어서 어쩌면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외로움에 길들여진 후로 차라리 혼자가 마음 편한 것은 어쩌면 너는 아직도 이해 못하지. 내가 너를 모르는 것처럼 언제나 선택이란 둘 중에 하나, 연인 또는 타인 뿐인 걸. 그 무엇도 될 수 없는 나의 슬픔을 무심하게 바라만 보는 너. 처음으로 난 돌아가야겠어. 힘든 건 모두가 다를 게 없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뿐이야. 약한 모습 보여서 미안해. 약한 모습 보여서 미안해. 약한 모습
모습 보여서 미안해. 노라 밥 먹어야지. 아 맛있다. 밥 먹어야지.